헌법재판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윤 대통령 면전에서 서슴없이 증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이후 처음 마주한 윤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707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끄집어낼 요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쓴 말이 바뀌어 왔다고 주장하며 반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고 한 지시 내용의 파급력을 고민한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도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에 안건 번호조차 없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건네받은 문건을 상황이 다 지나고서 뒤늦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 해제 안건 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 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 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비잖아요. 21, 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네.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하 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 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새벽 긴급 재난 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의 여파가 경기와 강원도까지 미쳤습니다. 발생 10분 만에 여러 지역에서 신고 전화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진도는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수준인 5로 평가됐는데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7건의 규모 2 이상 지진 중 가장 셉니다. 발생 10분 만에 충주를 포함해 경기와 강원 등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지진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TV 영화 보고 있었는데 누워있는데 그냥 집 전체가 흔들 순간 0.1초 정도.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초 지진 규모가 4.2로 추정되면서 서울과 인천, 전북과 경북 등에도 새벽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정부는 새벽 2시 5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 주요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지진이 발생해 진동을 느끼는 경우엔 우선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숨어 머리를 보호해야 하며 대피가 필요할 경우 흔들림이 멈춘 뒤 움직여야 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어제 오후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설로 도로가 얼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연결해서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분하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화문에는 새벽 5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만큼 강한 눈은 아니지만 눈발이 굵어졌다 얇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 탓에 일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는 오늘 새벽 일찌감치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충청과 전라권 대부분 지역도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 폭설은 북극발의 찬 공기가 중국 상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강력한 눈구름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전 중에, 충청과 경상권은 저녁 6시 전에 대부분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까지 눈 소식이 이어지는 호남에선 최대 2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습적인 폭설에 어제부터 눈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한 리조트 셔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승객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와 성북구 등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뒤집히거나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났습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폭설로 인해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